주창자, 리카르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이제 경험칙인데 어떤 분이 아주 옛날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리카아도로 낸 적도 있었고요. 초창기에 리카르도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럼 리카아도하고 리카르도는 같은 사람이니까 했는데 다 같은 사람이야. 우리 지금 리카르도, 리카아도, 리카도였는데 지금은 다 리카도로 나오죠. 주창자, 리차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연습 문제가 뭐가 최고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최고예요. 작년에는 그 박스 안에 뭘 해놨죠. 다음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묶인 거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기가 4개 있는데 출제위원이 그 4개의 보기를 아주 중요한 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작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비옥도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 이것은 본능이죠. 그럼 비옥도가 이제 어떤 내용을 확장되는지를 이제 이걸 파생적으로 개인적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이것이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비옥도를 통해서. 그 비옥도에 따라 리카도란 분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농지를 구분했죠. 비옥도가 우수한 땅을 뭐다? 비옥도가 우수한 땅을 1번 우둥지, 2번 우둥지. 뭐예요? 우둥지. 이렇게 비옥도에 따라서 우둥지하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제일 마지막 땅이죠. 이거를 표현할 때 한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한계지까지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지는 그래서 농사를 이제 재배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한계지 개념이 나온 거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야. 이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 중,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 그러면은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우둥지하고 이제 한계지를 구분하면서 항상 무슨 땅을 기준으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한계지 땅에서 나오는 농지 수확량이 있죠. 수확량과 이제 그 우둥지로 갈수록 수확량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계지의 기준으로 한계지의 생산성과 우둥지의 생산성이 차이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둥지에서 한계지로 갈수록 수확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옥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둥지, 열등지가 구분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확량이 점점 준다. 무슨 땅? 무슨 내용? 수확 체감 현상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작년에도 나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리고 비옥도가 우수한 땅이 흔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옥도가 우수한 토지보다 희소성.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옥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차액이라고 논한 이유는 항상 한계지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지의 생산성과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우수한 토지 생산성의 차이. 그 차이가 뭐가 된다? 지대 차이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했죠.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한계 비옥도의 차이가 생산성.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수확량이 될 거예요. 이게 농경지 지대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차액 지대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지대가 그럼 도대체 뭐냐? 라는 이제 성격에 대한 논리가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비옥도를 통해서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 지대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은 요 구조 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지. 지주 입장에 논하는 거야. 매상고 있죠?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식이죠. 매상고에서 뭘 뺀다? 생산비를 빼든 구조가 되면은 이것이 수입이고 이것이 이제 비용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와 있죠. 그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회계학적으로 뭐가 돼요? 이윤이 되는 거야. 이윤. 그래서 이제 지대는 농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주가 농사를 통해서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비가 차이가 생기잖아요. 비옥도가 우수한 땅은 생산비가 적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수확량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만큼 수확량 많아서 수입이 많아지고 비용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수입과 비용의 차이가 커지죠. 결과적으로 이건 이윤이 되는데 수입 비용을 능가한 이윤에서 이걸 초과이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이것도 학자들마다 달라 표현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윤이란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학교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잉여라고 표현했어요. 잉여. 작년에도
다 같은 말이야. 이거를 순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수익이고 이거를 그냥 소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출제원이 선빵을 친 것이 뭐다? 잉여라고 선빵을 쳤기 때문에 잉여라고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옥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옥도 우둥지, 열등지를 구분하고 농사를 재배하고 있는 생산이 가장 낮은 토지가 한 개지고 한 개지를 항상 기준으로 한 개지 생산성과 비옥도가 우수한 토지 생산 차이가 지대 차이다. 수확이 점점 줄내 수확 차이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농사를 지면은 이제 농사짓는 지주 입장에서 돈을 얼마큼 버냐 수입에서 이제 비용을 뺀 건데 이거를 매상고하고 생산비를 표현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결정타가 등장하죠. 요거에 대한 표현도 작년 거 보시면 돼. 작년 31회 때 기출 문제. 그러면 이제 한 개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죠. 또는 이제 틀리게 낼 때 어떻게 표현한 걸 시험에 풀어보셔서 기출문제 집에서 이렇게 표현했잖아.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의하면은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잖아. 그럼 어렴풋이 공부하신 분은 그렇지 잘 설명해 줬겠지 해가지고 넘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왜 한 개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설명했죠. 이유는 이제 좀 매상고가 농산물 단위당 가격 곱하기 수확량이야. 요거는 이제 단위당 생산비 곱하기 수확량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개 지대 발생하지 않느냐는 뭐하고 뭐가? 이 매상고하고 뭐가?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제 가격하고 생산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지. 농사를 져서 그 한 개지에서 농사 져서 수입이 만약에 100원이다. 비용도 100원이다. 그럼 뭐예요? 지대가 초과인이 0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만 주의사항은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만 여기까지 뭐 시험에 내진 않지만은 정상이윤 나타나지 않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지에서 농사져도 지주는 손해보는 건 아니야. 이 생산비에는 뭐가 포함돼? 원소를 보면은 지주 있죠, 지주. 지주 개인의 인건비가 생산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지에서까지는 이제 농사 짓을 때 본인의 인건비는 버는 거야. 근데 한 개지를 벗어나면은 생산비가 더 능가하다 보니까 그 손실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개지까지 농사 짓는데 우리 단순하게 한 개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지대 결정하는데 지대 가격 결정한다 그랬어. 요거 되게 많이 틀리시는 이제 경험칙을 가지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있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 차액지대설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지대도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 말은 무슨 뜻이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렇다 그랬죠. 인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곡물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났어.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곡물을 수입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폴레옹이 영국을 잡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세워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농산물이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곡물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겠지. 곡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가격이 폭등하니까 결과적으로 생산비는 똑같은데 곡물가 비싸지니까 농지를 운영하는 지주들은 이윤을 많이 벌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 영국에 있는 지주들의 경제적인 이제 부양, 그 부를 축적시키는 어떤 뭐 계기가 됐다 어쩌고저쩌고 설명한 사람도 있던데 뭐 거기까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 그럼 여기서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지. 그거를 보셔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출제마다 아주 무궁무진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이건 모의고사는 많이 틀리시던데 이렇게 차액지에 따르면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결코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잖아. 해석하면은 지대는 가격 결정 원인이 결국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대는 가격 결정을 원인이 아니라 가격에 결정된 결과물이다.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럼 결국 곡물값이 비싸지니까 이윤이 많이 벌죠. 결국 이제 이 지들은 뭘로 본다? 지들을 가져간 잉여, 소득, 이윤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다? 비옥도, 비옥도. 비옥도란 단어를 통해서 수학 체감현상, 한계지의 개념, 한계지 지대 발생한 이유가 대상과 생산 빼서 똑같으니까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결정타는 요거 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지대 발생하지 않는데 왜? 가격과 생산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가격 지대를 결정이래.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리차드. 도가지, 도가지. 도가지. 도가지가 뭐야? 틀렸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막 암기하지 마시고 어떤 이 이론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거를 캐치한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 시험에 맞춰서 이제 정확한 어떤 형태 있죠. 틀만 정리하시면 돼. 이걸 일일이 더 언제 다 암기해. 리카도 차액지대를 누가 했더라? 방탄소년단 했나? BTS인가? 뭐 모르겠네. 그거부터 좋아해서 이렇게 비역도 수학체험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은 안 되고 자꾸 반복 학습하시다 보면은 어떤 거를 이제 핵심으로 잡았을까? 그러면서 이 비역도가 잡히면은 그 다음 이론은 아주 순환하게 넘어가.